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안녕하세요. 고전관념의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지난주 고전관념 기억나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통해 군주의 모습을 배워봤잖아요. 군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죠. 군주가 도덕적이거나 선한 것이 되레 백성들의 멸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색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8.25 회담과 연결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몇백 년도 더 된 마키아벨리의 책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되는 게 신기했어요. 오늘도 어떤 고전이 소개될지 궁금합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G.O.D의 관찰. 내 가슴은 선영씨, 이게 뭐죠? 민영씨, 이거 돈 같은데요? 10,000원이에요. 와, 이런 데서 10,000원을 줍다니. 오늘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용돈도 떨어지고 힘든 시기였는데 말이에요. 누가 이런 구석진 자리에 돈을 떨어뜨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 오늘 민영씨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요? 선영씨, 그 돈 저와 나눠서 가질 거예요? 당연하죠. 발견은 민영씨가 했지만 주운 것은 저잖아요. 같이 주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송 끝나고 5,000원 드릴게요. 제가 발견을 하고 잽싸게 줍는 선영씨를 보니 저건 선영씨 돈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민영씨. 아무리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지만 민영씨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저는 줍지도 못했을걸요. 선영씨의 말을 들으니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존 로크가 떠오릅니다. 존 로크요? 그 사람이라면 통치론을 쓰신 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사회계약론에 대한 태도를 보이며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했나요? 로크는 노동력을 중시했답니다. 즉, 내가 땀 흘려서 소유하게 된 것에 의해서만 소유권을 부여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민영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제가 줍는데 노동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의 것이라고 말했던 거군요. 진짜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 것 같습니다. 로크의 통치론 4장에 보면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영씨, 맞춰봐요. 나무에 있는 도토리가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 도토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거야 도토리 나무 주인 아닐까요? 지금 선영씨는 이미 도토리 나무가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 당시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레 존재했던 도토리 나무는 주인이 없답니다. 주인 없는 도토리 나무의 도토리라. 노래 듣고 올 테니까 생각해보고 말해주세요. LMFAO의 Yes. I'm like yes, it's on and poppin', yes. The party's rockin', yes. The cuties shockin', yes. And there ain't no stoppin', yes. It's on and poppin', yes. The party's rockin', yes. The cuties shockin', yes. And there ain't no stoppin'. Every day I see my dream. Every day I see my dream. Every day I see my dream.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영씨, 아까 제가 낸 문제의 답 생각해봤나요? 떨어진 도토리 나무의 도토리는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 아닐까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로크는 노동력을 강조하고 있어서 도토리를 줍는 수고를 한 사람에게만 소유권이 있다고 했어요. 노동력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본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민영씨, 잘못하면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요. 힘이 없는 약자는 도토리를 많이 줍지 못할 것이고 힘이 강한 사람은 많이 줍게 되잖아요. 로크는 선영씨가 말했던 부분을 비판한답니다. 로크가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자신이 아무리 도토리를 많이 줍더라도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도토리가 충분한 상황 속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주어가도 뒤에 줍는 사람이 줄 게 있는 상황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강의 물을 아무리 가져가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강물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로크는 그런 상황에서만 소유를 인정해준답니다.
그런데 만약 독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 몫이 없을 정도로 몽땅 가져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요. 그때는 이 평화의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로크는 평화를 깨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훔쳐간 사람에게는 악을 행해도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통치자는 그걸 중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아, 통치자는 이런 분란이 생길 때만 필요하다고 봤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통치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그 당시의 왕권 신수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왕권 신수설이라면 통치자의 모든 권한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인간과 땅에 대한 소유권이 모두 왕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크는 통치론을 통해 왕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애초부터 주인 없이 존재했던 도토리 나무처럼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그 자연을 다스리는 신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한 거군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느 누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신이 준 선물은 노동력이 투여돼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로크가 말하는 상태의 사회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사회겠네요. 지금의 우리처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거나 소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로크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도토리를 주어서 저장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썩기 때문이죠. 지금의 우리는 썩을 것을 대비해 냉장고를 만들고 어떻게든 모으고 저장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선영 씨 말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애초부터 썩지 않는 교환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일 것 같나요? 아, 돈이군요, 그게.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썩지 않은 돈을 만들어 모든 것에 소유권을 부여했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통해 자연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모두에게 제공됐던 땅이 개인의 것이 되고 강한 자들은 노동력을 돈으로 구매해 그 땅의 소작물을 땀 흘리지 않고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작물을 가질 수가 없군요. 땀 흘려 수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로크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로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그걸 걱정해서 쓴 것이 통치론이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고용했지만 정작 일을 하는 것은 저잖아요. 맞습니다. 선영 씨가 잘 이해했어요. 로크의 말처럼 땀 흘리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씨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걱정 마세요. 아직 2부가 남아 있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팔로알토의 죄인. 한다면서 달콤한 말들을 쉽게 뱉지 욕망은 나를 지배해오까지 쉽게 뻗지 한때는 진실함을 추구하며 밤을 지새웠지 물질적인 것에 여러 때 잃어버린 시대 정신 정작 자신의 부패함에 관대해 더러움 감추기 바꾸지 뭘 알겠어 나에 대해 꽉 막힌 도로 인파 속에서 이기심만 커져가 거짓 미소 질 거라면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이번 시간은 로크의 통치론을 통해 우리 사회 시사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요? 국정교과서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니 가장 크게 대두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이 깊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일관된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현 정부 쪽 인사들과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교수진들이 반대 서명 시위를 하고 다른 야당 쪽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죠. 국정교과서는 역사의 왜곡을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도입됐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는 비민주적이라며 비판을 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랬던 국정교과서를 여당 쪽에서 다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학교들이 반대를 하는 거군요.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학사 측의 교과서를 학교에서 불매운동하기 시작하면서 대두됐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게 되면 교학사와 같은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군요. 네, 일제의 침략을 통해 경부선이 설치되고 일본의 신식 기술들이 들어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친일파적 시각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주장하면서 독재에 대한 내용과 권력에 대한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하는 여당 쪽은 과거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미래 발전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태도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과정의 부당함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로크는 통치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통치론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소유한 미국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판이요? 미국은 과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성장시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사는 그 땅을 미국인들이 차지했다는 말이군요. 그것도 무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요? 네, 그곳에 있는 비옥한 토지와 소작물은 이미 인디언들이 노동력을 통해 일궈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그 인디언들을 이용해 약탈과 수탈을 일삼았습니다. 로크의 입장에서는 땀 흘리지 않는 노동력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미국인들이 노동력을 통해 그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봤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범했어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노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광산에서 채굴한 것도 우리나라가 했고 경부선 철도를 개간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것이죠. 로크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의 노동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모든 사업에 있어 땀 흘려서 고생한 것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 그 대가가 돌아갔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거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미국인들이 그 땅에 있던 인디언들을 인정했다면 지금 미국의 주인은 인디언들이었겠죠. 그런 점에서 미국이 했던 일들이나 일본이 했던 일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내밀어 정당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소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과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에 의해 성장을 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고 살아가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 잘못을 했던 일본의 입장과 독재 정권까지 좋게 미화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하는 행동을 경계했죠. 우리의 시대는 로크가 말했던 소유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군요. 로크가 말한 자본주의는 이렇게 불평등을 야기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부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군요.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미스 A의 스톡. 부드러운 네 숨결에 취해 숨막히던 네 눈빛에 끌려 스르륵 사라질 찰나의 꿈처럼 너 때문에 모르게 선영 씨가 주운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로크의 통치론까지 와버렸네요. 누가 소유할 것이냐는 질문을 통해 노동력이 투여된 것에만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도 일한 만큼 버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로크가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돼버렸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지고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내용을 다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쉽기만 합니다. 참 신기해요. 몇백 년도 더 된 책의 내용을 보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에도 적용되니 말이에요. 그게 이 방송이 있는 이유겠죠?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은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의 토대는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돼요.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송출과 제작의 이윤희 PD,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